네, 반갑습니다.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건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과장 맡고 있는 여상수 교수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모건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2023년도 1학기에 바뀐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은 교과목을 얘기합니다. 그런 교과목의 변경 사항과 그 다음에 2학기 들어서 조금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다 해서 전공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복수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나 전과를 해오신 분들이 유념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특별히 이제 수강 신청 기간이 곧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진행하기 전에 어, 일단 제 소개 내지는 연락처 부분인데요. 일단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는 게 제일 제가 편하게 또 답장 드릴 수 있고 긴 내용을 또 답장 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 주소 두 개를 메모해 두시거나 아니면 제가 채팅방에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에 남겨드릴 터이니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제 이메일 주소를 파악해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쓰는 이메일 주소 두 가지를 이제 채팅방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나 또 시간 부족해서 좀 얘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메일 주시면,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 시스템은 어제부터 오픈을 한 상태고요. 수강 신청 정합 정보 들어가는 거는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관심 과목 등록은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과목을 장바구니에 담아두듯이 이렇게 담아두었다가 수강 신청이 시작하면 바로 이제 버튼 눌러서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8월 17일 목요일부터인데요. 서버가 이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홀수 학번과 짝수 학번으로 나눠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7일은 이제 홀수 학번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고요. 8월 18일에는 짝수 학번만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일, 19, 20일은 건너뛰죠. 토요일 을 건너뛰고 월요일부터는 전체 학번들이 다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일간 수강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을 변경할 수 있는 정정기간 또는 변경기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학기 시작하면서인데요. 이번 2학기는 9월 1일부터입니다.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날 있는 수업은 9월 1일이 첫 번째 수업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 해서 9월 4일부터 해서 월화수목금, 월화수목 이런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금요일이 첫 수업 날짜다. 9월 1일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9월 7일까지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변경하려면 이때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수강 신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기간이 지나면은 변경이 어렵고 다만 폐강되는 과목에 한해서만 학사지원과에 가서 이제 일부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강 신청 시스템 들어가면 제일 앞에 나오는 화면이기 때문에 제가 이 화면을 따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더 잘 읽어보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학과의 이제 교육 과정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뭐 그, 아마 대부분의 학과들이 과목들이 꽤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표는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1학년 3학기 이렇게 학기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색깔을 조금 선택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리기 스포트라이트. 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지금 보이시죠?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그 다음에 2학년 1, 2, 그 다음에 3학년 1, 2, 4학년 1, 2학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양은 뭐 다 전공을
복수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전과를 하시거나 요거는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한데요. 일단 컴퓨터공학과에 전과하신 경우 또 컴퓨터공학과를 처음부터 들어오신 경우는 교양을 필수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필수는 이제 계속 바뀌고 있어가지고 사실 저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이 좀 안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2023학년 입학생 기준으로 필수학점 14학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교양 국어, 교양 영어, 창의적 사고와 코딩, 그 다음에 그 기독교의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하는 그 교양 과목, 우리 학과에서 추천하는 교양 과목 요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입문이라는 과목이 이제 파이썬인데 그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 제작 및 정보 검색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혹시 1학년의 경우는 요걸 이제 뭐 얘를 먼저 들으면 얘를 나중에 듣고 이렇게 교차해서 1, 2학기를 바꿔서 들을 수 있다는 걸로 표기를 해놨는데 혹시 전과하신 분들이나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유가 있으시면 프로그래밍 입문 파이썬이라는 과목과 그다음에 홈페이지 제작 및 정보 검색이라는 과목을 들어주시면 전공과도 연계도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수월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공학과 기본 학점 27학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노란색, 오렌지색, 녹색 세 가지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노란색은 MSC라는 과목입니다. 공학기초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MSC라고 불리는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은 우리는 다른 과랑 좀 다르게 이제 공대에 있는 일부 과는 저희랑 똑같이 전공 필수 선택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단과대학은 전공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필수나 선택 과목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전공인데 공대에 있는 과들은 전공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 과목은 꼭 이제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이고 전공 선택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여기서 일단 복수 전공인 사람들은 필수 선택 상관없이 36학점만 들으면 됩니다. 필수와 선택 상관없이 36학점만 들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과해 오신 분들은 전공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서 전공 필수 36학점, 이제 전공 필수를 다 들으면 이제 36학점이 됩니다. 36학점을 반드시 다 이수해야 되고요. 전공 선택에서 나머지 학점을 이수해서 전체 전공을 75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공 필수가 36, 전공 선택이 39, 과목 수는 다 3학점이기 때문에 36학점이면 12과목이고요. 39학점이면 이제 13과목입니다. 그래서 필수 12과목, 선택 13과목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MSC 요 과목인데 MSC 과목은 이제 전과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복수 전공하신 분들은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들어도 졸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봇학과에서 많이 이제 전과해 오신 상황인데 로봇학과에서 MSC 들으신 거 있죠? 그거 뭐 30학점 맞아 채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제 MSC는 안 채워도 됩니다. 안 들어도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내용상 내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과목은 들을 수 있죠. 그러나 MSC를 못 들어서 졸업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들으시면 된다. 다만 전과의 경우는 MSC는 카운트하지 않고 전공 필수 선택을 합쳐서 필수 36학점, 선택 39학점, 총 75학점 이상을 들으면 된다. 복수 전공자는 전공 필수 선택 구분 없이 36학점을 들으면 된다. 역시 MSC는 듣지 않아도 된다. 예,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컴퓨터공학 기본 27학점으로 나와 있는 것이 MSC 과목 노란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목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앱 개발에 관련된 자바인데요. 자바는 꼭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건 아니고 다른 컴퓨터에 돌아가는 다른 앱들도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부분에 안드로이드랑 iOS 앱 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이 여기에 들어있지만 또 자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바를 혹시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선택적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컴퓨터학과 입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들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적으로 들어도 좋고 듣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용상으로는 취업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좀 고려를 해봐라 라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MSC도 한번 보면
실강 콘텐츠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C++인데 이 C++은 이제 1학년들도 다 필수로 듣는 MSC인데 여러분들은 역시 꼭 선택적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되지는 않습니다만, 컴퓨터 공학을 복수 전공하거나 이제 또 뭐 전공을 하게 되면 C 1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C라는 과목과 1학년 2학기에 있는 C++이라는 과목이 되게 핵심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을 좀 시간 여유가 된다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트랙이 하나 딱 있어요. 인베디드 시스템 응용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디지털 논리 회로가 MSC로 있고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트랙이 되겠습니다. IoT 통신 부분에도 모바일 컴퓨팅이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 통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동 통신 부분, 모바일이 이동이니까요. 이동 통신 부분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통신 배우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통신 배우는 이 트랙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MSC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는 필수는 아니다. 그러나 들어보면 좋은 기초 과목들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 모듈이라고 합니다. 전공 모듈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전공 모듈들이 MSC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 설명을 드리고요. 전공 필수 과목 설명드립니다. 전공 필수는 2학기 때 개설하는 걸로 1학년 2학기 웹 개발 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2학년 1학기에 있던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이 이번 2학기에 처음 개설이 돼요. 1학년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웹 개발 기초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시면 이번에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학년으로 전과를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2학년 때 웹 개발 기초를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전공 필수 선택 상관없습니다만 이제 전과를 해오신 분들은 필수로 36학점 12과목을 채워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시간이 될 때 부지런히 들어주셔야지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1학년 때 개설되는 필수가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2학년 1학기가 지나고 2학년 2학기에 전과를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요 두 학기에 있는 필수 과목들이 지금 이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금년 2학기에는 요거, 그 다음에 내년 1학기 또는 내후년 1학기에는 못 채운 요 필수 과목들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배려 없이 시간표가 짜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시간표를 최대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교양보다는 이 전공 필수를 들어주셔야지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2학년 2학기 전공 필수 과목은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구조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웹 개발 기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로 개발되는 캡스톤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데이터베이스 활용 이런 것들은 다른 과목들을 들은 다음에 좀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1학년 2학기와 2학년 2학기의 필수 과목들을 많이 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학년 2학기에는 필수 과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2학기 수강 신청하는 데는 뭐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모든 배웠던 전공들을 총 집합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교과목인데요. 우리 과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에 캡스톤 디자인 1이라는 과목이 있고 이어서 바로 4학년 1학기에 캡스톤 디자인 2라는 과목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2학기 동안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도 좀 부족하면 졸업 작품인데 이건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4학년 2학기가 되면 졸업 작품전을 합니다. 컴퓨터공학과 학술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여기 캡스톤 디자인 1, 2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을 이때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 전시하는 게 졸업 요건입니다. 졸업 시험은 따로 없고요. 졸업 작품 전시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졸업 필수 요건이 됩니다. 대부분 혼자 하는 경우보다는 2명, 3명, 4명 정도의 팀을 짜서 캡스톤 디자인 1, 2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졸업 작품 만들고 졸업 작품 전시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트랙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전공 모듈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기본 부분, 요 두 가지를 합치면 대부분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인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 시험 문제들이 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안 나오는 추가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 요 데이터 통신이랑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요 두 가지, 요 필수 과목 두 개는 물론 1학기 과목이라 이번에 수강 신청하진 않겠지만
데이터 통신,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여기 기본 과목과 응용 소프트웨어에 있는 요 필수 과목들은 다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는데 도움이 된다.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은 4학년 1학기가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라고 하면 3월 달입니다. 4학년 1학기 3월 달이 될 때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사실 합격하는 시점 그이 아니라 시험 보는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가 됐을 때 1월 달에 접수를 하고 3월 달에 본다든지 2월 달에 접수하고 4월 달에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일찍 접수해서 3, 4월에 시험을 보시면 자격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요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 종합 실습 1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컴퓨터 종합 실습 1 과목, 컴퓨터 종합 실습 2 과목이 정보처리 기사 시험 문제풀이반입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입니다만 필수처럼 생각하시고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것도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 소프트 개발 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모바일 앱 개발 트랙 과목들 보시면 되겠고요. 웹을 개발하는 트랙은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기정통부 사업을 갖고 이 웹 프론트엔드 종합 설계, 웹화면 구현 요 두 과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웹 개발 기초 1학년 때 들은 거, 그 다음에 4학년 1학기 때 백엔드 개발, 웹화면 구현, 그리고 웹 프론트엔드 종합 설계 이것을 해줌으로써 프론트엔드 개발자나 백엔드 개발자, 웹은 안 보이는 부분 개발하는 백엔드 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웹페이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텍스트, 그림, 뭐 동영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트랙이 있습니다. 실감 컨텐츠 개발 트랙은 2D, 3D 디자인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1학년 1학기 때 있고요. 그 다음에 C++ 하는데 C++, C# 요 두 가지가 나중에 이 실감 컨텐츠, 뭐 3D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게임 개발 엔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니티 그리고 언리얼 이 두 가지 게임 엔진을 배우는 트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티는 C#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니티 프로그래밍, C# 프로그래밍 두 개를 같이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리얼 프로그래밍은 C++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C++를 배워주셔야지 언리얼 프로그래밍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컴퓨터 그래픽스는 이론적인 부분, 수학적인 부분이 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데 언리얼을 들으려면 C++, 유니티를 들으려면 C#을 먼저 듣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 응용은 이제 디지털 논리 회로 VHDL 설계인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금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쪽인데 우리가 반도체 자체를 만드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배우는데 실제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스마트 하드웨어를 만든다든지 자율주행 로봇이나 아니면 드론 같은 거를 이제 만드는 것인데 반도체 단위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아두이노라든지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드론이나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고 또 그것을 실습하는 과목들이 4학년 1, 2학기 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드웨어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면 될 거고요. 아마 로봇학과에 지원하셨던 분들은 요 인베디드 시스템 응용 트랙이 좀 다소 본인들의 어떤 처음에 생각했던 진로와 또 어떤 접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2학년 2학기 때는 컴퓨터 구조학이 있으니까 필수니까 당연히 들어주시면 좋겠고 3학년 2학기에 있는 IoT 센서 응용이라는 과목 그리고 4학년 2학기 때 있는 미래 모빌리티 스타트업이라는 과목이 2학기 때 개설됩니다만 이 컴퓨터 구조학이랑 IoT 센서 응용 정도는 같이 들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여기 미래 모빌리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은 좀 성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과하거나 복수 전공하시는 경우에는 너무 학년을 막 왔다 갔다 듣기에는 조금 난이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학년에 맞춰서 듣는 게 좋긴 하고 그래도 시간표가 안 맞으면 낮은 학년, 높은 학년 이렇게 좀 교차로 듣는 것도 가능하다 봅니다. 통신이 또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이 기본적인 과목이고요.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배웁니다만 이 데이터 통신 그리고 모바일 컴퓨팅 그다음에 IoT 통신, 멀티미디어 통신 다 통신 트랙입니다. 통신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이제 조금 짜임새가 있고 깊이 있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요 네 과목을 다 들으시면 이제 통신에 대해서 다 완성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2학기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기 항공위성 서비스 마이크로 디그리, MD는 마이크로 디그리, 그리고 바이오인포메틱스 마이크로 디그리, 이 두 가지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바이오 헬스랑 그 다음에 우주항공 부분을 또 전략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과가 거기에 참여하게 됐고요. 항공위성 쪽은 데이터 통신을 듣고 들어도 좋지만 안 듣고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요 전자항법과 GPS 부분을 어, 들어서 전자항법과 GPS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어, 좀 아신 후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제, 그 다음에 정보보호 응용 캡스톤 디자인, 카스가 이제 바로 이 항공위성 서비스의 줄임말인데요. 요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면 2학년 2학기 개설되는 전자항법과 GPS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요 과목을 이수하시게 되고 요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수하시면 한 달에 일정 금액, 아마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아마 5, 60만 원, 70만 원 정도의 아마 매달 지원금이 나갈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요 마이크로 디그리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보호인데 제가 하고 있는 트랙인데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보호 개론, 데이터베이스 활용, 그리고 정보보호 응용 요 과목으로 진행이 되고 요 정보보호 응용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항공 서비스 마이크로 디그리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 MD 부분도 역시 제가 하고 있는 이 세 개 다 제가 하는 거네요. 그래서 바이오인포메틱스는 또 다른 어떤 그 컴퓨팅이 좀 필요한 학문인데요. 생물정보학 또는 생명정보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동식물은 DNA라는 걸 가지고 있고요. 이 DNA가 이제 인간의 유전적 형질을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이 DNA 단 위에 이제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구성된 몸이고 먹는 것들도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쪼개서 보면 텍스트 문자열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텍스트 문자열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런 텍스트 문자열, 그러니까 DNA도 이제 약 한 사람의 DNA를 뽑아서 그 어, 어, GCTA라는 네 개의 이제 핵산이 있는데 그 핵산으로 쭉 하면 한 2기가에서 3기가 정도 길이의 텍스트 문자열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분석한다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단백질의 어떤 서열을 분석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할 수 있습니다. 뭐 실험을 하는 그런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내에서 이제 어떤 그런 분석과 실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기초 부분은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제약학부랑 함께 요 마이크로 디그리는 하게 되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점선으로 되어 있는 요것들은 식품제약학부에서 개설하는 과목이고 요거 말고 이제 여기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 전필 과목 1학기 과목이네요. 그리고 2학기에 개설되는 바이오 파이썬 입문 그리고 바이오 인포메틱스 캡스톤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방금 말씀드린 거의 어떤 기초 부분, 입문 부분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비교과로 따로 어떤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제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심화 학습들을 금년은 아니고 내년 정도에 아마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참여하시게 되면 아마 일부 학생들한테 일정 금액의 어떤 지원금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학기별로 개설되는 게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전필, 전선 해서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어떤 걸 듣는 거 말고 그렇게 갔을 때에는 난이도도 좀 따라가기 힘든 난이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뭘 들었는지 나도 스스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 트랙을 전공 모듈을 따라서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표를 갖고 나는 앞으로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복수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영어 교육과에서 두 분이 복수 전공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사범대 과목을 다 들으면서 이걸 따라잡기가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보시면서 그래도 어느 쪽으로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조금 본인만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죠? 로드맵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전과하신 분들도 새로운 학과에 어떤 적응을 하시기 위해서 이 전체는 보지만 상당히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나름 체계가 있으니까요. 이 모든 걸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다 듣게 되면 138학점이에요. 근데 이제 교양 들어야지 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전공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선택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선택적으로 들을 때에는 필수 과목은 듣되 선택은 어떤 걸 선택해서 듣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학과장입니다만 또 개별 교수로서는 이 웹 개발 부분, 그리고 밑에 있는 MD 마이크로 디그리 2개, 그리고 데이터 보호 활용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교수님들께 직접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드리는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시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이제 다음 학기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별 교과목을 봤을 때에는 이런 시간표는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텐데 학과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학과 게시판에 올려드릴 터이니 이 유튜브 동영상 링크랑 함께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다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예쁘게 잘 만들어진 시간표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학년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필 과목과 전선 과목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봤던 여기서 전공 필수와 선택을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수강 신청 시스템 들어가면 역시 뭐 구분은 되어 있긴 한데 일단 시간표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만들고 있는 시간표에는 그걸 구분해서 조금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은 우선 이걸로 보시고요. 나중에 바뀐 걸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겹치는 과목들이 상당히 다 있습니다. 학년별로는 겹치게 다 짜져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필수로 듣고 그다음에 선택을 들을 수 있는 대로 들으면 좋겠고 너무 학년을 높이는 가지 마시다. 네, 4학년 거는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2학년 거, 1학년 거 위주로 듣되 정말 안 되시면 3학년 거를 들으시면 되겠다. 이상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